디아이싱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대로라면은 없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클린해야 되는데. 그렇죠. 빼고 높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디아이싱이 뭐야 되나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섬에어 부기장 정원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섬에어 조종사분들은 타임 레이팅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절차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타입 레이팅, 그러니까 한정 자격을 네. 국내에서는 현재 취득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 ATR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현재 섬에어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에이크론이라는 시뮬레이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 위치해 있는 에이크론이라는 시뮬레이터 회사에 그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ATR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됐고,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풀 코스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략 한 4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에어버스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네, 또 조종가는 요크 방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잉에 가까운지 에어버스에 가까운지 네, 네, 좋은 네. 그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ATR이라는 항공기 자체, 이 제작사가 유럽에서 만든 항공기다 보니까 에어버스의 그 제작하는 당시에 철학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렇게 조종사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인디케이션이나 이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오버헤드 파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에어버스와 굉장히 이제 유사하고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조종할 때 잡는 이 휠 네. 요크라고도 하는 이것은, 이제 에어버스는 보통 오른쪽 왼쪽에 사이드 스틱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보잉과 딱 유사한 점이 있어요. 보잉 뭐 737 같은 어떤 그런 기종들은 아무래도 요크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보잉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항공기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디케이션 같은 부분들은 에어버스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운항하는데 편리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최신 이런 글라스 칵핏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500기종의 항공기가 있는데 500기종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편리해진 점이 많습니다. MCDU도 네, 약간 에어버스 네. 느낌이 나네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는 이제 에어버스도
탈레스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항공기를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글라스 칵핏에 나와 있는 FMC 같은 것들이 다 탈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에어버스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이런 최신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 기체는 네. 버드 스트라이크 났을 때 제트 엔진에 비해서 더 안전한가요? 어떤 게 정확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종류의 새가 어떤 방식으로 엔진에 부딪혀가지고 그 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로펠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엔진에 비해서는 운항하는 속도가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학창 시절에 물리에서 배운 것처럼 그 에너지는 속도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는 똑같이 이제 날아오는데 항공기가 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충격량이 클 거고 느리면 느릴수록 충격량이 덜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같은 속도로 새가 항공기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충격량이 덜 할 것 같고, 또 다른 점으로 따지면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왜 그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충돌 후에 어떤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이제 위험한 요소거든요.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에 데미지가 줘가지고 엔진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항공기라고 하면은 제트 항공기 터보팬,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하는 뭐 A320이나 뭐 737이나 기타 이런 터보팬 항공기 기종들은 엔진 흡입구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뒤에 엔진 흡입구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항공기에 비해선 작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가 충돌한 이후에 어떤 2차적으로 빨려 들어갈 만한 공간이 그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는 작을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ATR 72, 600 기종은 착륙 거리가 한 6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리버스를 거의 안 쓰고 네. 푸 브레이킹만으로 네. 그냥 쓰나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 아이들, 네. 이 두 개가 파워 레버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 REV라고 적혀 있는 게 리버스 부분인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째껴가지고 조종사가 리버스를 이제 지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착륙 거리가 뭐 600-700m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게는 800m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저희가 짧은 착륙을 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푸 브레이킹을 밟고 리버스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효과가 더 커져서 활주로의 길이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으나, 현재 이제 김포공항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앞으로 취항 예정인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깁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저희 다음에 착륙 대기하고 있는 어프로치 중인 항공기들이 또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를 개방을 빨리 시켜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이유에 의해서 리버스는 사실상 여기 이런 넓은 활주로가 긴 공항에서는 쓸 일이 없고, 오히려 속도를 좀 더 내서 활주로를 개방을 빨리 시켜줘서 공항의 이런 운영 효율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쓸 일은 없지만 런웨이 베케이트를 빨리 하려고 이제 사용하신다. 네, 그렇지만 뭐 특정 짧은 활주로에서는 이제 리버스를 써서 착륙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다른 항공기에 없는 그 레버 같은데 이거 예.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컨디션 레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CL1, CL2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저희 항공기만에 갖고 있는 이런 레버인데 왜 이게 이 항공기에만 있냐? 이게 프로펠러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 레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레버의 단계가 보면은 fuel shut-off, 여기는 지금 이제 연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feather, 항공기의 그 프로펠러의 깃을 이제 완전히 저항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고, 여기 이제 오토에 두게 되면은 항공기가 현재 운항하는 단계에 따라서 항공기의 그 프로펠러가 갖고 있는 깃의 각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깃의 각도. 이게 프로펠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달려 있다고 치고 여기가 프로펠러 중심이라고 치면은 운항 단계에 따라서 프로펠러의 깃을 각도를 조절하는 게 항공기 운영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오토 모드로 자동으로 이제 블레이드 앵글을 조절하는 그럴 때 이제 오토에 두게 되고, 평소 운항에는 항상 오토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이제 이거는 OVRD, 오버라이드라고 돼 있는 건데요. 100% 오버라이드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무조건 여기에다가 두게 되면은 항공기의 프로펠러 속도를 100%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공기에는 넘버 2 엔진, 이 오른쪽 엔진 같은 경우에 프로펠러를 잠그는 잠금 장치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프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프로펠러를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이 넘버 2 엔진에 시동을 걸면 프롭은 안 움직이는데 엔진은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APU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항공기 어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기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는 GPU를 사용했지만 GPU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승객들 탑승하기 전에 어떤 온도 조절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기적으로. 그러면은 프로펠러를 일단 돌려야겠네요. 안 돌려도 돼요. 그 프로펠러 잠금 장치, 프롭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넘버 2 엔진의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대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동차 시동 건 것 마냥.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는데 시동 건 것 마냥. 엔진만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에어 컨디셔닝을 조절하고, 승객들 오기 전에 뭐 춥거나 더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온도를 미리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것도 저희가 칵핏에서 비행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기를 공급하고. 새로운 정보네요.